오늘 여러분들이랑 지금 수업할 게 가전체 문학에 해당되는 작품인데요. 제가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가전체 문학의 개념이나 특징 이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었고, 오늘 이제 우리가 설명할 게 가전체 문학 작품에 대한 오늘 우리가 수업하는 게 뭐냐면 해석이에요, 해석.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적인 의미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와 있는 작품이 국선생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옆에다가 이 작품은 국선생전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요와 비견되는 게 뭐냐면 국순전이라는 작품에서 바로 뒤에 나와 있는 작품인데, 얘네들의 기본적인 공통점은 뭐가 있냐면 둘 다 술을 의인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차이점이라고 본다면은 국선생전은 또 지난번에 거랑 똑같이 나네. 술에 대한 긍정적 입장인데 반해서 국순전은 술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게 요렇게, 요게 요렇게,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한번 해볼 텐데, 갈래는 가전체 문학입니다. 가전체 문학의 특징이 대상물이죠. 물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대상물을 뭐하고 있다? 의인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하는 역할은 뭐냐? 어떠한 교훈성을 주기 위해서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구성 방식이 시간에 잘 나오는데 전기적 구성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말로 고치면 이게 뭐냐면 일대기적 구성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즉 뭐에 따라서?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은 요 뒤에 나와 있는 건 여러분들 한번 쭉 읽은 상태에서 이제 본문을 들어오는 게 좀 더 좋은데요. 뒷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국성이죠, 국성. 국성은 맑은 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청 고울 사람이다. 사람에 뭐 있다? 이게 의인화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사랑을 받은 막의 이름과 자를 지어 주었다. 먼 조상인 온 땅 사람으로서 항상 쌀에서 농사에서 자급자족했다. 자, 보통 우리가 술은 뭐를 통해서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냐면 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 밀이 일종의 주 재료라고 볼 수 있으니까 얘네들이 조상의 개념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보리를 통해서도 술을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보리가 나와 있죠. 요 형태. 자, 여기서 이제 술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술이라는 게, 국성이라는 게 이제 나아졌다. 성은 국성이 바로 누구냐면 국선생이 되는 거죠. 국선생. 자, 깊은 도량과 손님들로부터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이게 마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해의 마음에 그릇이 출렁출렁 넘치가 만경의 물결과 같아서 막혀도 막혀도 막지 않고 뒤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으니 그대와 더불어 이야기하면 성과 즐거움만 못하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바로 술이 인간에게 어떠한 걸 주는 거냐면 즐거움을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술의 도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 부분이 특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얘가 나라에 나아가게 된다 라고 볼 수 있어. 나라에서 이런 것들로 불러서 이렇게 쭉 담당하게 된다. 그 다음에 임금이 또 술을 더욱더 기특하게 여겼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결국 보통 우리가 술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행사에서 쓰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게 이제 임금이나 사람들로부터 뭐를 얻는 거라고 볼 수 있냐면 사랑을 얻는다,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국선생전은 술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라서 여러분들 쭉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 같은 유형의 작품 중에 국순전도 역시나 뭐를 의인화하는 거라고 했죠? 술을 의인화하는 거라고 했죠. 대신에 얘는 술에 대한 어떠한 입장이죠? 부정적 입장이죠. 우리가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보통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술이라는 게 결국은 인간의 뭐 한다고 했어? 맑은 요 정신을 뭐하게 만드냐? 혼탁하게 만든다는 거죠. 어지러움을 불러일으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해당되는 형태가 이렇게 나타난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국순전이 바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앞에 부분은 비슷한데 뒷부분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 어디냐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술. 자, 술은 그러니까 이제 권력을 얻게 되면은
이로부터 임금이 취하여 주정을 부리면서 정치를 돌아보지 않았고 자 자가를 물려 말하지 못하고 예법을 아는 사람도 원수같이 미워했으며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술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뭐가 나타나냐면 부정적 입장이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 부분이 여러분 여기서는 좀 더 강조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죽음을 맞게 된다. 이렇게 여기서도 역시나 마찬가지 무슨 구성이 나타나 있죠? 일대기적 구성이 나타났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같이 보면 좀 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가전체 문학에서는 사신이 말하기를 이렇게 나와있죠. 어떠한 인물에 대한 뭐가 나타나 있냐면 평가가 나타난 부분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전기문에 가면 어떠한 요소랑 비슷하냐면 평전의 성격과 좀 더 유사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국순이 어떤 거에 대한지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비판적 평가가 뒤에 줄을 이루는 부분.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순전은 국순전만 갖고 가면 안 되고 국순전과 뭐를? 그렇죠. 국선생전을. 선생이라는 말 자체에서 긍정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배움이 있으니까, 배울 수 있는 요소가 있으니까 선생이란 말을 쓴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학교 시험에서는 조금 더 많이 나왔던 작품이 공방전이에요. 공방전은 뭐를 의인화한 거냐면 돈을 의인화한 겁니다. 엽전을 의인화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역시나 돈도 긍정적인, 자, 돈도 우리에게 어떤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또 잘못 쓰면 어떤 역할도 있습니까? 부정적인 것도 있죠. 근데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게 부정부패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뭐라고 볼 수 있어? 그지? 또 뇌물에 해당되는 게 돈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잘 쓰면 긍정적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부정적인 거. 그래서 경세입니다. 경세. 경계, 세상살이의 경계를 나타내는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 앞에 보면 이제 공방, 자, 자는 관지였다. 처음에는 쓰이지 못했다가 나중에 이제 쓰이게 됐다. 세상에 쓰이게 됐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알다시피 주로 뭐냐면 자, 최초에는 자급자족.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일어나는 거죠? 물물 교환이 일어나겠지. 이때까지는 돈이 필요 있어 없어? 그죠? 돈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 그러다가 이제 어떠한 경제가 조금 더 발전하고 사회의 형태가 굳건해지면서 뭐가 등장하기 시작했냐면 돈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돈은 주로 이제 여기서 뭐 했었냐면 부세, 세금을 부과하는 걸로써 돈을 많이 활용했다라고 볼 수 있고 재밌는 건 밖은 둥글고 안은 모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기본적으로 뭐 하는 거냐면 외양묘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외양묘사를 통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양면성이라고 이야기하죠. 겉과 속이 다르다. 뭐 어떻게 보면 표리부동 이런 말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자 방의 성질이 욕심이 많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오히려 뭐 하게 하는 거냐면 농사를 천하게 하고 돈만 중요시하게 상업이나 이런 것들을 중시하게 함으로써 나라의 폐단을 이끌어냈다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한번 보세요. 돈 자체는 실생활과 관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요소는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어떠한 농사를 통해서 생산성이 있어야지. 먹고 사는 게 있어야지. 그 다음에 돈을 일종의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교환 가치인데 돈이 이제 권력을 얻으면서 그 교환적 가치에 힘을 실으면서 생산성을 약화시켰다. 그게 이제 돈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는 사람을 접하고 인물을 대함에도 어질고 쭉 캔다. 때로는 거리의 약사들과 어울려 여기 나왔죠. 이런 것들. 나중에는 지금 뭐에도 해당되는 거냐면 도박이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거에서 많이 작용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돈의 폐단이 이야기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형태는 죽부인전인데 죽부인전은 대나무가 되겠죠. 대나무. 자, 얘가 상징하고 있는 건 일종의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조하고 절개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것들. 요까지가 여러분들 죽부인전이니까 읽어보고 여러분들 문제를 통해서 이해하는 게 좀 더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더 수업 시간에 볼 수 있는 걸로 하도록 할 테니까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오시면 됩니다. 알겠죠?